자, 이번 시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학 역학적 에너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역학적 에너지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한 값이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했을 때 그 값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까지 했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뭐냐면은 낙하하는 문제야. 낙하하는 물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낙하할 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낙하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떠한 형식으로 보존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 거야. 알겠죠?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알겠지? 자, 자유낙하는데 자유낙하가 뭐야? 자유낙하의 조건이 있었지.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야지. 정지 상태라는 말은 속력이 없다라는 거지. 맞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거야. 잡고 있다가 출발을 할 거야. 그리고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을 할 거야. 낙하를 할 거야. 중력만 받아서 낙하를 할 거야. 즉,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 없이 뭐만으로? 중력만으로 운동을 할 거야. 알겠지? 낙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자유낙하할 때는 중력만으로 낙하할 거니까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할 거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 없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을 때야.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안 나와주고 자유낙하라는 말 없이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냐면 똑같은 원리인데 문제에서 10m 지점이지. 여기가 지금. 맞지? 10m 지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야. 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라는 말은 들고 있다가 정지하고 있다가 정지하고 있다가 잡고 있다가 놓을 거다라는 거야. 잡고 있다가 놓을 거다라는 뜻은 처음에는 속력이 있어 없어. 잡고 있을 때는 안 움직였을 거 아니야. 속력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다 정지 상태를 만들 거다라는 거야. 최고점에서는 속력 없이 정지 상태일 것이다 라는 걸 말해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최고점에서 가만히 잡고 가만히 놓았다. 이 말은 속력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온 다음에 가로치고 단 공기의 정이나 마찰이 없다 혹은 무시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그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다라는 말이야. 알겠죠? 자, 이 정도 개념 익힌 다음에 자, 하나하나 해볼게. 자, A점이야. 자,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10m 높이에서 떨어질 거야. 처음에 속력 없이 A 지점에서는 정지 상태일 거야. 얘가 떨어지면서 8m, 5m, 2m 지점을 지나면서 결국 지면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야. 알겠지? 자, 그럼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넣으면 되잖아. 일단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뭐였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였다.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얼마야? 10이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질량을 m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알겠지? 자,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공식이 나오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맞지? 자, 그럼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자. 자, A 지점은 지금 속력이 있어, 없어? 속력 없잖아. 운동을 안 하잖아.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얘는 지금 운동 안 하지. 맞잖아. A 지점 운동 안 하잖아. 정지 상태니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P 값과 이 K 값을 비교해보자. 이 P는 뭐였지? 위치 에너지. 이 K는 운동 에너지. 얘를 비교해보면은 이 값은 없잖아. 이 K는 없으니까 이 값이 훨씬 크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P 플러스 2K다.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 A 지점에서 2K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없는 값이야.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값이랑 똑같아? 위치 에너지 값과 똑같지.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고점이잖아, 여기가.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값과 같다. 그러면 맞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알아둬. 자, 그 다음에 B 지점이야. 자, B 지점은 이제 조금 떨어졌어. 맞지? 자, 이때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지금 얘는 몇 미터에 있어? 8미터에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8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운동 에너지는 지금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지. 맞잖아. 얘 지금 위치 에너지 구하시오 해서 위치 에너지 구했지.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시오 했는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얘가 필요해, 속력이. 근데 속력의 단위는 뭐였지? 미터 퍼 세크였지. 미터 퍼 세크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아무리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속력에 관련된 게 없잖아. 그러면 이 공식으로는 운동 에너지를 못 구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구하냐면은 지금 잘 봐. 이 개념 제대로 익혀야 돼. 알겠지? 자, 이거 봐봐. 처음에는 운동을 안 하고 있었잖아. 맞지? 정지 상태니까. 근데 내려오면서 이제부터 출발했지. 출발하면서 이제 없었던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자,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야.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될 거야. 맞지? 이 문제에서는 공기의 정의나 마찰을 무시할 거니까. 자, 그럼 A 지점이나 B, C, D, E 지점 모두 역학적 에너지 값은 같을 거야. 맞지? 자, 그러면 만약에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값이 10줄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자,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10이면, 이때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10줄이어야 되잖아. 맞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맞지? 자, 그럼 봐봐. A 지점 봐봐. A 지점부터 해볼게. 자, 역학적 에너지가 10줄이었어. 맞지? 그런데 얘가 있어, 없어? 얘 없잖아, A 지점에서는. 맞지? 지금 A 지점 보면은 얘 없잖아. 맞지? 그럼 얘 없어.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 얘 없어.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 값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되잖아. 맞지? 이 값이 제로잖아. 이 값이 제로잖아. 지금 0이잖아. 없잖아. 정지 상태니까. 그러면은 이 P 값이, 즉 위치 에너지 값이 10이어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런데 B 지점 지금 내려왔지. 운동을 시작했어.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이제 가질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위치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위치 에너지가는 감소해야지. 왜 감소해야 할까요? 왜? 위치가 감소했잖아. 높이가 감소했잖아. 위치 에너지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에 따른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랑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다르겠지.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높이가 줄어들었잖아. 맞지? 줄어들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 거야. 알겠지? 얼마만큼 줄어들었냐면 얘가 8로 되었다. 지금 줄어들었지. 8로 되었다라고 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10이어야 돼. 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되니까 A 구간에서도 10줄이었다며 B 구간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10이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얘의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돼야 돼? 2가 돼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2가 돼야지만 8 더하기 2는 10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은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내려왔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내려왔으니까 낙하했으니까 위치가, 즉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얘는 감소할 거야, 위치 에너지는. 맞지? 자, 얼마만큼 감소했어? 이만큼 감소했지.
맞지? 자, 그런데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할 거야. 왜? 운동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내려오면서 운동 시작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지.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증가한 거잖아. 맞지? 자, 얼마만큼 증가를 했어? 이만큼 증가를 해버렸잖아. A 지점에서 B 지점 비교해보면 0이었는데 값이 0이었는데 2가 되었으니까 이만큼 증가한 셈이지. 자, 그러면 증가, 얘 봐봐. 감소한 이 P 값이랑 맞지? 감소한 이 P 값이랑 증가한 이 K 값은 어때? 같지? 맞잖아. 증가한 이 K 값. 이 K 값은 같지? 맞지? 자, 여기에서 식으로 봐도 알잖아. 이 값이 무조건 10이어야 돼. 그러면은 얘 더하기 이 값이 10으로 항상 일정해야 돼. 근데 얘가 이만큼 감소해버렸어. 그럼 얘는 이만큼 증가를 해줘야지만 값이 똑같아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항상 감소한 만큼 얘는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감소한 이 P 값이랑 증가한 이 K 값은 같다. 이 원리 꼭 알아둬. 알겠지? 이거 중요해. 이 원리로 문제 엄청 많이 풀어질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넣으려니까 속력이 없어. 맞지? 속력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속력이 안 주어졌네? 그럼 이 공식으로 구하지 말고 다른 공식으로 구해라는 말이구나 라는 걸 유추해내고 그럼 어떻게 구하지? 이 K 값이 이 P 값이랑 같지? 그러면은 얘를 구하면 되는구나. 감소한 이 P 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 P 구하는 공식에 넣어도 이 값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K 값 구하는 공식에 얘 구하는 공식을 넣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해보자. 이 K 값 구하는 공식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인데, 맞지? 높이인데, 어떠한 높이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값이니까 감소한 위치 얼마만큼 감소했어? 10m에서 8m로 2m 감소했지. 그러니까 이만큼 감소한 만큼 쓰면 돼. 알겠지? 높이를. 그럼 이게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자, 그러면 B 지점에서 이 P 값과 이 K 값을 비교하면 누가 커? 자, 이까지는 똑같지. 9.8 곱하기 질량. 9.8 곱하기 질량 똑같잖아.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비교하라면,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값은 똑같은데 곱하기 8 곱하기 2니까 누가 크겠어?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더 클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야. 자,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에서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밖에 없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 B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다 살아있잖아. 위치 에너지도. B 지점에서는, A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었고 운동 에너지는 없었지만 B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다 살아있지. 그러니까 이 P랑 이 K랑 다 더해줘야 돼. 알겠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다 더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자, 여기에서 12m 지점에서 만약에 2kg짜리 물체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가 10m 지점이다. 여기가 10m 지점이다. 여기가 10m 지점이다. 10m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0m 지점에서 이 운동 에너지 값은 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인데 속력이 있어 없어? 지금 속력에 관련된 건 없지. 미터 퍼 세크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당황하지 않고 이 공식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속력이 없네? 그럼 이 공식 쓰지 말고 다른 공식을 쓰라는 거네? 어떤 걸 생각해내야 돼? 얘를 생각해야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증가했겠구나. 운동 에너지가. 그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냈지.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은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했지. 같은 값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으면은 이 공식 구하는 공식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지. 9.8 곱하기 원래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인데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얼마야? 2. 이 질량 2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 그냥 높이 얼마만큼? 감소한 높이를 적어주라고 했어. 맞지? 얼마만큼 감소했어? 여기까지가 12m 지점이었잖아. 여기가 12m 지점이고 여기가 10m 지점이니까 얼마만큼 감소했어? 이만큼 감소를 하게 된 거지. 맞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은 9.8 곱하기 4 되는 거지. 그러면은 9.8 곱하기 4. 4 하면 얼마? 4, 8, 32. 4, 9, 36. 39.2.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당연히 운동 에너지 단위도 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전혀 헷갈리지 않고 운동 에너지 구하시오 하면은 감소한 이 P값 구하면 돼. 알겠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돼. 헷갈리지 않게 이 H 값은 뭐라고? 감소한 높이를 써주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C 지점이야. 자, 이 C 지점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해볼게. 자, C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돼.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얼마야? 5m 지점이지. 그럼 5 쓰면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C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당연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가지겠지.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지.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인데 속력이 있어 없어? 없지. 속력 없으면 어떤 공식 쓰라고 했다. 감소한 2P 값으로 구하면 된다. 그럼 2P 구하는 공식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어떤 높이? 감소한 높이. 얼마만큼 감소했어? 총 10m에서 5m 감소했지. 그러면 5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C 지점에서의 이 P 값과 이 K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비교해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5.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5. 똑같지? 그러면 C 지점에서는 이 P 값이랑 이 K 값이 똑같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왜 C 지점이 중요하다라고 했냐면은 운동 에너지 값과 위치 에너지 값이 같아지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 언제냐면은 원래 총 낙하 높이 10m지. 낙하 높이의 절반이 되는 구간 있지. 절반이 되는 이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의 값과 운동 에너지의 값이 같아지는 구간이야. 알겠지? 자, 왜냐면은 봐봐. 딱 절반이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절반이잖아. 절반만큼 위치가 감소했다는 거지. 그럼 절반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절반만큼 증가했다라는 거잖아. 맞지? 감소한 만큼 얘가 증가를 해야 되니까 얘가 절반만큼 감소를 했다라는 거잖아. 맞지? 왜냐면 여기에서 딱 반만큼의 위치니까 절반만큼 감소했으니까 얘는 절반만큼 증가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 값에 딱 반만큼만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고 얘는 맞지? 그럼 얘는 절반만큼 증가했으니까 같은 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얘는 절반만큼 감소했고 그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니까. 맞지? 자, 그러니까 같은 값이야. 자, 그럼 문제에서 아까 이 문제 있지? 총 12m 지점에서 여기까지 12m 지점에서 2kg짜리가 떨어졌어. 낙하할 거다. 위치 에너지와 이 문제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값이 1대 1이 되는 구간은 이라고 물어보면 이 K 값과 이 P 값이 1대 1이 되는 구간은 1대 1이라는 것은 값이 같다라는 말이지. 맞지? 같아지는 구간은 이라고 물어보면은 총 12m의 반은 얼마야? 6m지. 6m입니다. 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값과 위치 에너지 값이 같아지는 구간 혹은 운동 에너지 값과 위치 에너지 값이 1대 1이 되는 구간.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런 걸 질문하면은 총 낙하 높이의 절반이 되는 구간을 찾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다 살아있지.
맞지?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얘 두 개 더하기 해서 구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이 지점에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값은 A 지점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럼 OX야. 틀렸어, 맞았어? 맞았지. 왜냐면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대야 되지. 맞지? 전부 다 똑같은 값이어야 되잖아. 이 역학적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A 지점에서의 EP 값, 즉 위치 에너지 값과 같다 하면 맞는 거지. 왜? 이때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값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이때의 위치 에너지 값은 같다. 이러면 맞는 말이야.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어디 갔어? 자, 그 다음에 D 지점이야. 자, 이제 D 지점 내려왔어. 이때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럼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넣으면 되지. 그대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는 2m니까 2.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라고? 이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감소한 EP 값과 같다. 그러면은 EP 값 구하면 되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그냥 높이가 아니라 감소한 높이라고 했어. 얼마만큼 감소했어? 2m 구가니까. 총 10m에서 2m니까 8.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EP 값이랑 EK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역전이 되지. 처음에는 이 값이 엄청나게 컸잖아. 아예 이 값이 높고 얘밖에 없었잖아. 그럼 얘가 지금 떨어지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지. 지금 낙하를 시작을 하면서 이 값은 점점 줄어들고 EP 값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왜냐면 높이가 점점 낮아지니까. 이 값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게 되지. 왜? 내려오면서 당연히 속력이 빨라질 거니까 속력 값이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 값 증가할 거지. 자, 그럼 봐봐. 9.8 곱하기 질량. 9.8 곱하기 질량이지. 근데 얘는 곱하기 2를 하고 얘는 곱하기 8을 할 거잖아. 당연히 이 값이 더 크겠지. 맞지? 이젠 역전이 돼서 운동 에너지 값이 훨씬 커질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하면은 이 P 또 있고 이 K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 둘 개의 더하기 한 값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D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D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과 같다. 그럼 맞아, 틀려? 맞지? 왜?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다 같아야 돼. 보존이 될 거니까. 근데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역학적 에너지는 이 값이 없잖아. 이 값이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 값과 같지. 그러니까 A 지점의 위치 에너지 값과 D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그럼 같은 거지. 맞지? 자, 그 다음 이 지점이야. 자, 이 지점도 중요해. 왜냐면은, 자,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 구해볼게.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떤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얘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없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이거지. 근데 V값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감소한 EP 값 구하면 된다. 자, EP 구하는 공식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냥 높이가 아니라 감소한 높이 얼마만큼 감소했어. 이게 지면까지 다 떨어졌으니까는 10m가 다 떨어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여기에서 EP 값이랑 EK 값을 비교해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은 없잖아. EP 값은 없잖아. 이 값밖에 없잖아. 이 값이 완전히 커져버리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원래는 이건데 여기에서 이 값이 없잖아, 지금. 맞지? 그럼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값이랑 똑같아? EK 값이랑 똑같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고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값이랑 똑같어? 무슨 값이랑 똑같았어?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값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값이랑 똑같아? 운동 에너지의 값과 똑같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정리 나온다. 이게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
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P밖에 없지. 2P뿐밖에 없지. 2P뿐이다. 이러면 맞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지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값밖에 없었어? 운동 에너지 값밖에 없다. 이거 알아둬. 알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 되는 거야. 지금 A, B, C, D, E 지점 모든 역학적 에너지, 이 모든 역학적 에너지의 이 값은 어때?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올 거야. 같은 값이 나올 거야. 맞지? 보존이 될 거니까. 얘를 구하든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과 역학적 에너지 값이 위치 에너지 값이지. 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값과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될까? 같게 되겠지. 왜냐면 얘도 역학적 에너지잖아. 역학적 에너지 이 값은 무조건 같아야 되지. 이 값이랑 같지. 그럼 이 값이랑 이 값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유추해서 나올 수 있는 점은 뭐라고?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값과 지면에서의 이 K 값은 같다. 맞지? 자, 이것도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문제에서 또 이렇게 나와. 얘가 2kg. 여기서 여기까지 10m. 얘가 낙하할 거야. 자, 그럼 여기가 지면이야. 문제에서 지면에서의 이 K 값은 얼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지면에서의 운동의 에너지, 지면에 이 물체가 2kg짜리가 10m에서 낙하할 거다.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운동의 에너지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뭐라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야. 근데 속력이 있어, 없어? 속력이 없지.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뭘 생각해라고? 지면에서의 2K 값은 2P 값이랑 같다. 맞지? 자, 그러면 지면에서 아니면 이거 생각해도 되잖아. 2K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는 2P 값이랑 같다. 감소한 2P 값이랑.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잖아. 자, 그러면 2P 값을 구하면 되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얼마만큼 감소했어? 10만큼 감소했다 해서 10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바로 생각해내면 되지.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과 같다. 그럼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 지점에는 10m니까 10 이렇게 구하면 되지. 자, 이거 계산하면 이거 먼저 계산하면은 98 곱하기 2는 196.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3개 있지. 이 3개는 지금 반드시 알아둬야 돼. 바로 문제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낙하하는 물체에서 알아둬야 되는 개념 핵심. 이 3가지 개념 핵심 알아두고 나면 문제 훨씬 더 쉽게 풀어져. 알겠지? 자, 뭐라고? 감소한 2P 값과 증가한 2K 값은 같아. 문제에서 갑자기 중간에 어떤 지점을 탁 주고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근데 운동 에너지 안 구해줬어. 없어. 속력을 안 줬다고. 그럼 어떻게 구하라고? 감소한 2P 값 구하면 된다. 감소한 2P 값. 알겠지?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값과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지.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값과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그럼 맞아, 틀려? 맞지?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 값이 역학적 에너지니까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값과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그럼 똑같은 값이지. 맞지? 자, 그러니까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고 지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2K밖에 없다. 즉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은 똑같지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값은 같아야 되니까 최고점에서의 2P 값과 지면에서의 2K 값은 같은 값이다. 알겠지? 이거 꼭 알아둬. 아, 그리고 이 C 지점. 자,
원래 낙하 높이의 절반이 되는 이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값이 1대1 같아지는 지점이다. 이거 꼭 알아둬.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얘를 응용해서 문제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꼭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한번 같이